지난 금요일 사건 반장 제작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전날 방송했던 사기 사건의 당사자 제임스였는데요. 통화 내내 사건 반장의 보도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과연 제임스는 왜 방송을 본 뒤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걸까요? 예, 지난 금요일 앞서 잠깐 들으신 것처럼 저희 제작진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 교수님, 네. 뉴요커 작곡가 자칭 제임스. 네, 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2019년에 제임스라고 하는 그 남성이 한 여성한테 사기를 쳤는데 이 남성은 본인을 뉴욕 출신의 작곡가다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급 슈퍼카를 자랑하고 평창동 고급 주택을 자신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한 재력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제보자에게 무려 1억 5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임스라는 남성 해외에 나가본 적 없고요. 영어는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40대 초반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50대 후반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다른 사기 사건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출소 이후인 현재도 5성급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또 슈퍼카를 몰고 다니면서 이 여성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방송이 공익 차원인가요? 아니면 돈벌이 차원인가요? 관심 끌기 차원인가요? 돈 한 푼 없는 데서 한테 돈을 뭐 500이든 300이든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또 힘들게 투자 받아가지고 제가 좀 돈 받을 때가 한 군데 목돈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돈 좀 받아가지고 유엔 빌리지 앞에 가게를 차리려고 그 공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차에다가 이것저것 붙여놓고 해서 다 날아갔어요. 투자자가 그걸 보고서 방송국이 공익이란 차원 이름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이거는 공익이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가 아주 그냥 죽일 놈들이네, 아주 그냥. 그렇죠. 제임스의 주장입니다. 이 제임스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과거 IT 업계를 운영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좀 계속 받고 있었고 이번에도 좀 거액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여성입니다. 근데 이 방송 때문에 좀 이런 게 다 망가졌다라는 주장인데요. 자기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보자하고 방송 때문에 투자를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본래 갚아야 되는 피해자들한테 돈을 못 갚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든 거다라고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제작진도 이게 그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난 2023년입니다. 오히려 이 제보자를 탓하면서 협박성 메시지 보낸 적도 있다고 해요. 내가 너한테 무슨 돈을 빌렸냐. 이건 공갈이다.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보자에게 협박했던 내용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앞서 싱크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제작진한테 이거 돈벌이 차원입니까? 관심 끌기 차원입니까? 이런 거 왜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 이제 시청률 표가 오거든요. 아, 너무너무 시청률이 안 나온 거예요. 예? 별로 그렇게 관심도 못 끌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화를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청난 의혹 제기. 자, 자기의 사건을 우리가 사건 반장이 방송한 배경을 놓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공익 차원은 뭐도 아니에요. 혹시 그 친구가 또 뭐 있으세요? PD님은? 뭐요? 그 친구가 워낙 내 주변에 누구 있으면 하도 잠자리 하고 돌아다니길래요.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 씨한테 전달해도 될까요? 다 팩트예요. 내 변호사랑 이름도 낼 수 있어요. 팩트인데 뭐 사실을 얘기해도 안 되나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PD한테 제보자 여성하고 너 무슨 관계야? 너 혹시 잤어? 그 제보자랑 잤어? 이 얘기거든요. 저희 PD 말입니다. JTBC에서 최고 가는 애처가 공처갑니다.
이건 뭐 망상 같은 소리죠. 망상 같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지금 내 주변에 뭐 그 제보자가 잠자리를 가진 남자들이 많다,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내 변호사랑도 잠자리를 가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외도망상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완전히 본인의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을 남한테 던지는 식이죠.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러면 제보자한테 이거 이야기해도 되겠냐 하니까 뭐 그러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제작진 측에서 제보자에게 지금 제임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보자분께서도 펄쩍 뛰시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쪽 변호사랑 나 그런 관계 전혀 없다. 그리고 이거 완전 허위 주장이고 난 매우 모욕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시비를 건 이유가 뭐예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 지금. 네, 알고 보니 제임스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행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사기 행각을 벌여서 제임스한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고요. 현재도 재판 중인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제보를 해온 한 남성에 따르면 제임스는 자신을 서울대 음대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지난해 3,500만 원을 가져갔고 이후에도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원금은 돌려받았는데요. 하지만 제임스가 저지른 사기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여성들에게 재력가인 척 행세를 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의 한 고급바에 데려가서 비싼 술을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두 가불로 처리된 술값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업주에 따르면 이렇게 생긴 피해금만 무려 1억 원이라고 하죠. 이처럼 제임스는 현재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거 행적이 방송을 이렇게 나오니까 심적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말이죠. 여전히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제임스란 사람 보금자리 잠깐 보시죠. 여기는 해외에서 지인들 오거나 내 동생 오면은 머물다 가는 게스트룸. 여기는 테라스인데 식물들 많고 조화는 없어요. 여기 뭐 잔들도 있고 해외에서 손님들 오면 뭐 썰렁할까봐 좀 이렇게 꾸며놓긴 했는데 아무튼 친해지면 언제 여기서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아유, 참 저렇게 사네요, 교수님. 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사는 5성급 호텔에는 자기 물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객실 안에 개인 소유로 보이는 큰 화분도 있고요. 베란다는 가림막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인 냉장고도 여러 개 보이고요. 또 뭐 본인이 기관지가 좋지 않다면서 공기청정기도 또 한 대 더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이 제임스랑 호텔 사이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서 호텔 보증금 압류 결정문까지 받아냈어요. 그런데 호텔 측이 우리는 받은 보증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호텔비는 1박, 2박 이런 단위로 계좌이체로 받고 있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작진도 이 호텔 측에 여러 가지를 문의를 했는데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성 제보자는 제임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감치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경찰은 제임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사건 반장 진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하고 나서 나도 봤는데 지금 막 제보가 막 들어와요. 지금 대리운전 커뮤니티에서 비교적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의 제임스의 슈퍼카를 운전한 적이 있다. 이런 목격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면 조금 희한해요. 일단은 이 제임스라는 남성이 페도라 모자를 쓰고 있고 이 부를 때 대리 기사를 2명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슈퍼카에 여자 3명을 앉히고는 한 대리운전 기사를 붙이고 자기는 또 다른 고급차를 탄 채 대리운전 기사 나머지 1명에게 운전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리 운전 기사분들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 제임스를 보면은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부티가 나고 60에 가까운 나이라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행각들을 계속 벌이는 걸 보면 이거는 이러한 행동 패턴이 경제적 효용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강화된 셈이거든요. 이걸 좋게 치유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사회적인 효과가 떨어지면 이건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이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참 진짜 그러니까 뭐 사기를 지금도 벌이고 있어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야 니들 무슨 꿍꿍이야 이렇게 항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할라나요? 또 전화해서 또 항의를 할라나요?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그때 같은데요. 그냥 얼굴 공개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못할걸요? 그럼 못할걸요? 예. 그렇죠. 이게 얼굴이 공개되면 참 못하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